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어렵게 태어난 아기 파그 전율에 대해서. 걔는 어렵게 태어났지. 저희 어렵게 가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16주 때부터 고위험 임신이 되면서 이제 자궁 수축이 와서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원래 이제 임신을 하면 그렇게 계속 아픈 줄 알고 이제 정기 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배를 붙잡고 들어오느냐. 아 맞다, 그랬다. 나도 잊고 있었어. 배가 계속 요즘 아프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검진을 받다 보니까 자궁 수축도 와 있고 애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 가지고 바로 예상치 못하게 이별을 하게 됐죠.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사이가 좋을 때라서 이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때 잠깐 검사를 받으러 들어갈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다. 근데 얘가 나오질 않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 짐을 싸갖고 오라는 거죠. 진짜 핸드폰 충전기도 하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그냥 하게 됐어요. 입원을 했죠. 그죠? 그때는 또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라 가지고 얼굴도 못 봤어요. 계량이 짐을 건네준 것도 제가 계량이를 만나서 전해준 것도 아니고 간호사를 통해서만 그 짐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면회도 안 되고 같이 보호자가 있는 건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분만 대기실로 입원을 했는데 분만 대기실에서 고위험 임산부실로 일하고 이제 다른 과로 따지면 중환자실인 거죠. 옮기면서 모든 게 제한이 됐어요. 그때 16주 때 자궁 수축이 처음에 왔고 경부 길이가 2.8cm였어요. 라보파라는 약물을 맞았어요. 맞아, 라보파. 라보파가 이제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이제 약물인데 그게 이제 보험 처리는 되더라고요. 그 약 같은 경우에는 계량에 된 부작용이 왔어요. 라보파. 근데 처음에는 안 왔어. 처음 입원 때는 안 오고 세 번째 입원 때 왔어. 아, 그래 보자. 저희는 총 3번 입원했어요. 16주 때 입원을 해서 18주에 나왔어요. 좀 괜찮아져서 나왔는데 19주에 다시 들어갔어. 19주에 다시 2.4cm가 돼가지고 다시 또 입원을 해서 이제 또 라보파를 맞았어요. 첫 번째는 얼떨결에 들어갔지만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진짜 길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암울한 상황이 왔죠. 저희는 그때 어떻게든 24주면은 꺼내면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으니까 처음 목표는 24주였죠. 일단 한 주 한 주 어떻게 버텨야 되겠다. 그거 생각밖에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입원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맞아. 이제 그나마 우리 둘이 으쌰으쌰해서 한 주만 버텨보자. 일단 애는 살려야 되니까 24주까지만 버텨보자. 이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24주 4일날 제가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24주 4일에 1.6cm였어요. 진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는 출산할 때까지 못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마음을 먹고 그때 보냈죠. 그때도 라보파로 시작을 했어요. 이틀 정도는 라보파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간호사님이 커튼을 딱 열었는데 제 얼굴이 시뻘겋더래요. 그래서 선배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세요? 이랬더니 그러게요. 근데 숨이 조금 차네요. 배가 나와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숨이 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막 수축 검사를 다시 하고 선생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라보파 부작용 같다. 라보파 부작용이 손이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과호흡이 오고 얼굴이 빨개지고 홍조가 생기고 이런 건데, 제가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또 둔하게 몰랐던 거죠.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원래 저희 임신하면 다 그렇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임신은 다 힘든 거라길래 다 이렇게 이 정도 배는 아프고 이 정도 밑빠짐 증상은 있고 이 정도로 숨차고 이 정도로 붓고 이거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심한 편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라보파를 떼버리고, 그렇다고 수축 억제제를 안 맞을 수는 없으니 트리토실이라는 약을 맞게 됩니다. 트리토실은 3사이클까지는 보험이 돼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약이었거든요. 이게 한 사이클당 2박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1부터 1-4가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면 한 사이클당 50에서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맞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24주에 들어가서 34주에 나왔어요. 트랙토실이라는 약도 34주까지만 처방이 가능하대요. 맞아요. 그래서 34주까지 해서 제가 16사이클을 맞았어요. 그럼 16사이클 그래서 약간만 해도 그래갖고 막 간호사님이 하나씩 넣을 때마다 이게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고, 아깝다고,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막 주사를 약을 바꿔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돈 들어갈
때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또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병원에 계속 있는 채로 오빠가 혼자 이사도 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네, 대출 생각해도 진짜 대출이 진짜 힘든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대출 자체가 나오기가 힘든 시절이라서 그것도 되게 고생 많이 했고 그 와중에 막 물건 날라주느라고 이 임산부 과일도 먹여야 된다고 과일 날르고 고기 구워서 날르고 셔틀이었어요. 셔틀. 오빠는 셔틀하고 뭐 저희 친정엄마는 뭐 맨날 반찬 해다 주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힘든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멘탈이 달라서 제가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에 제가 들어갔어요. 완전 멘탈이 날아가서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 정신과 교수님이 처방으로 내준 거예요. 보호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처방을 내줘서 보호자를 맞아요.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잠깐 동안 같이 있었죠. 그쵸. 계령이가 그때 먹은 육개장 그 라면 있잖아요. 맞아. 그걸 잊지를 못해. 맞아, 그 맛을. 맞아. 맨날 병원밥만 먹다가 육개장 사발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동적으로 진짜 눈물 날 거였잖아. 눈물 날 거였잖아. 그렇게 해서 저희가 24주 4일날 들어가서 34주 2일인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34주가 되면 트랙토시를 이제 맞을 수 없어서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이 없대요. 맞아. 34주부터는 이제 애가 나와도 살릴 수 있고 조산이긴 하지만 애는 살릴 수 있어서 34주에는 고위험 임산부실을 이제 비우라고 해서 나가요. 맞아. 근데 그날 또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약을 떼자마자 수축이 다시 왔어요. 진진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날 퇴원을 못하고 아기가 나온다. 좀 버텨보자. 아기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분만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처음 겪는 진통이 이제 수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땀이 막 비 오듯이 나고 근데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지금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반나절 진통을 했어요. 반나절 진통을 했는데 아기가 거기서 진통을 멈춰버린 거예요. 아기가 오늘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쟤도 참 대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다시 전화했죠. 아기 오늘 안 나온대. 그 대신 내가 나갔네 이러면서 계령이가 나와. 그래갖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2주 동안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누워만 있었고 근데 가진통이 계속 있었어요. 매일매일. 결국 36주 6일날 진통이 왔죠. 진통이 이제 시작된 거죠. 병원에 가서 출산하러 왔다 했는데 이미 4cm가 열렸다는 거예요. 4cm부터는 무통주사를 놔준대요. 그 정도로 진통이 심해서 아프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온 거예요. 간호사님이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아프긴 한데 참을만 해요. 이랬거든요. 가족 분만실로 들어가게 됐죠. 저희는 처음에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이제 자궁도 많이 열리고 했으니까 자연분만 되겠다.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죠. 95%까지 됐다. 10cm가 다 열렸거든요. 다 열렸다. 10cm 다 열렸고 95%가 됐다. 좀만 하면 나온다. 근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버팅기다가 계령이가 안 되겠다고 못 버티겠다 해서 결국에는 제왕절개했죠. 자연분만 하려다가 결국 제왕절개를 한 최악의 케이스. 그게 접니다. 16주 때부터 고위험 임신으로 입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출산마저도 그 최악이라는 진통 다 겪고 응급제왕한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임신 출산이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근데 낳고 보니까 진짜 버티길 너무너무 잘했고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진짜 대단한 아이예요. 그래서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고위험 임신이거나 아니면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임신 중에 너무 힘든 걸 많이 겪고 계시다면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낳고 나면 정말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행복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임신 때 들었을 때 사실 잘 안 와. 기회 안 와닿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런 거 듣겠어. 진짜 안 와닿는데 저희가 겪었던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걱정이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힘내시라고 곧 이쁜 아기가 마중 나올 거니까 좀만 더 힘내세요. 맞아요. 예쁜 아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